60세 이상이라면 지금 허리 통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지 라며 체념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허리 통증의 상당 부분이 매일 먹는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파스만 찾지만 정작 식탁 위의 음식이 통증을 가볍게 만들 수도 반대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은 잘 모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허리 통증이 심해질 때 고기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고기, 특히 가공육은 몸속 염증을 키워 허리 관절과 디스크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음식은 병원 치료 못지않게, 심지어는 약을 줄이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허리 통증을 가볍게 만드는 한겸 음식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3가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꿀 수 있는 실천 팁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에 일사이 사라집니다. 허리 힘이 떨어지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늘부터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염증 알달라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붓고 신경을 누를 때, 관절이 뻣뻣하고 아플 때, 그 배경에는 항상 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염증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열쇠가 바로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성분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같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세포 속에서 과도하게 타오르는 불씨, 즉 염증 반응을 진화시킵니다. 마치 집 안에서 작은 불씨가 번지기 전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허리 통증을 가진 60세 이상 환자들을 2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평소처럼 먹게 하고 다른 쪽은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은 그룹은 진통제 사용량이 평균 40% 줄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채소 먹는다고 정말 허리가 나아지나?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음식만으로 만성 통증을 다스리는 건 과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은 최소한 염증성 통증을 줄이는데 한겸 식단이 중요한 기초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은 색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오래전부터 강황이라는 향신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서양의학에서도 강력한 항염 물질로 입증되었습니다. 강황 가루를 넣은 음식이나 따뜻한 차가 허리 통증에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입맛에는 낯설 수 있지만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채소와 과일을 몇 번 드셨습니까? 아침에 김치만 드셨다고 해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건 아닙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가 필요합니다. 초록, 빨강, 보라, 색깔이 다를수록 한겸 성분이 다릅니다. 마치 무지개처럼 색을 고루 담아야 우리 허리가 기뻐합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염증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몸 안에서 조용히 번지는 불씨를 음식을 통해 가라앉힐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음식 리스트에는 이미 병원에서 진통제를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식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 사례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챙기셔야 합니다. 혼자 식사하면 대충 밥 한 공기에 김치만 드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허리 통증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꼭 식탁에 채소 한 접시, 과일 한 개를 더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허리를 살리고 내일의 걸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결국 한 겸의 힘은 단순합니다. 불을 키우는 음식은 줄이고 불을 끄는 음식을 늘리는 것. 허리 통증의 불씨는 우리가 먹는 한 숟가락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많은 분들이 운동해야지 혹은 찜질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허리 근육과 인대를 지탱하는 기본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닙니다. 뼈를 둘러싸고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질 때 통증은 훨씬 심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근육이 7%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아프고 삐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다시 세우는 벽돌, 바로 단백질입니다. 주로 고기와 생선, 달걀, 두부, 콩류에 풍부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 많이 먹어야 힘난다 라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몸속 염증을 일으켜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면서도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백질도 종류에 따라 허리를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인에게 단백질을 너무 많이 권장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노인에게 단백질 섭취 부족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연구소에서는 노년층의 단백질 권장량을 일반 성인보다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이 좋을까요? 첫째,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항염 효과까지 있습니다. 둘째, 두부와 콩류. 소화가 잘 되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닭 가슴살이나 흰살 생선. 기름기가 적고 근육 합성에 좋습니다. 반대로 가공육, 햄, 소시지, 기름진 삼겹살 같은 음식은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지금 70인데 근육이 과연 다시 늘어날까? 답은 예, 가능합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과 재료만 주어지면 다시 생깁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늘 파스를 붙이고 살던 분이었는데 식단을 바꿔 점심마다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삶은 달걀 하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진통제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히 힘나는 음식이 아니라 허리를 살리고 근육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막아주는 세 가지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어떤 음식을 식탁에 올리시겠습니까? 삼겹살 한 판 대신 생선구이 한 점, 두부조림 한 접시만 더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허리를 살리는 작은 혁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허리가 아프신 어르신들은 기름진 음식만 보면 이건 내 몸에 안 좋아 하시며 피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모든 기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기름은 허리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꼭 필요한 기적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등푸른 생선기름과 올리브유입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허리 디스크가 붓고 신경을 누르며 통증을 일으킬 때 오메가3가 염증의 불을 끄는 물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오메가4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2개월 내에 진통제 사용을 줄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는 약을 완전히 끊고도 허리 통증이 견딜 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참기름, 들기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기름들 속에도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값싸고 오래 보관되는 가공 식용유가 주로 쓰이면서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는 기름 섭취가 늘어난 겁니다. 즉, 문제는 기름이 아니라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오메가3의 효과는 과장되었다 라는 의견과 만성염증에는 분명 효과가 있다 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가공기름과 트랜스지방은 해롭고 올리브유와 생선기름은 해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잠깐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어부들은 전통적으로 생선 간유를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비릿해서 요즘 사람들은 힘들어하지만 이 습관 덕분에 관절염과 허리 통증이 적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지혜가 의학적으로 다시 증명된 셈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댁의 주방에는 지금 어떤 기름이 있습니까? 만약 값싼 튀김용 식용유만 가득하다면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작은 병이라도 올리브유를 두고 주 2, 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보세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허리 통증을 줄이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허리는 하루 종일 우리 몸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에 불이 나 있는데 계속 기름을 부을 것입니까? 아니면 불을 끄는 좋은 기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5년 후, 10년 후 걸음을 결정합니다. 좋은 지방은 단순히 몸무게를 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지켜주고 통증을 덜어내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기름이 아니라 기적.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방의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일은 달아서 당뇨에 안 좋다라며 멀리하신 적.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사과 한 개도 못 먹습니다. 혈당 때문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과일은 오히려 허리 통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항염제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과일이 체리와 블루베리입니다. 이 두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통과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임상 연구에서 허리와 무릎 관절통을 가진 환자들에게 체리 주스를 매일 2잔씩 섭취하게 했더니 3주 만에 통증 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스포츠 선수들도 경기 후 회복을 위해 체리 주스를 즐겨 마십니다. 근육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걸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과일이 허리 통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과일 속 당분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당뇨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정량의 한경과일 섭취는 오히려 전신 건강에 이롭다라는 연구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종류와 양입니다. 과일을 무턱대고 피하는 게 아니라 허리에 좋은 과일을 적당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한겸 과일은 많습니다.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한겸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렌지 귤, 비타민C가 풍부해 뼈와 인대 회복을 돕습니다. 사과,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장 건강과 염증 완화에 기여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드신 과일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루 종일 아무 과일도 드시지 않았다면 허리에 한겸 방패를 하나도 주지 않은 셈입니다. 조금 특별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노인 마을에서는 블루베리를 허리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농부들이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허리 통증이 잦았는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며 통증이 줄었다는 경험담이 전해지면서 붙은 이름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경험에서 출발했지만 오늘날 연구 결과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 체리 몇 알 혹은 사과 반 개. 그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을 줄이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결국 염증과 싸움입니다. 약으로 불을 잠시 꺼도 다시 불씨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매일의 과일 한 조각이 불씨를 계속 억누르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오늘부터 작은 한겸 병사가 하나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허리 통증을 막는 가장 달콤한 무기. 그것이 바로 과일의 힘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많은 분들이 단게 땡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기운이 빠질 때 달콤한 음식을 찾는 건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정제 설탕과 가공식품입니다. 설탕은 단순히 살찌는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달콤한 빵, 과자, 음료수를 먹을 때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순간 몸은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린 것처럼 면역세포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반복되면 전신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허리와 관절, 주변의 조직도 붓게 됩니다. 결국 작은 움직임에도 허리가 뻣뻣하고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을 25고치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시중 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이 평균 30반사사사묵기입니다. 즉, 음료 하나만 마셔도 하루 기준치를 초과하는 셈이죠. 허리 통증 때문에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저는 단 거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일 드시는 커피 믹스, 음료, 빵 속에 숨어있는 설탕이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설탕 자체가 직접 통증을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과 설탕이 만드는 만성 염증이 통증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설탕과 통증 사이의 연관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실험에서 60세 이상 허리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탕이 거의 없는 식단을 6주간 적용했더니 절반 이상에서 통증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단지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설탕이 든 음식이나 음료를 몇 번이나 드셨나요? 아침 커피 믹스 한 잔, 점심 후 작은 케이크, 저녁에 마신 탄산음료. 어느새 여러분의 허리는 달콤한 독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음료수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둘째, 커피를 드시더라도 설탕을 절반 이상 줄여보세요. 셋째, 간식은 과자 대신 작은 과일 조각으로 바꾸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허리 주변 조직에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완화되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허리 통증은 나이가 들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달콤한 독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를 지키는 첫 번째 경고등, 바로 설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물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지만 여기에는 놓치고 계신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 고기, 특히 가공육입니다. 붉은 고기는 적당히 먹으면 단백질 보충에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쌓입니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처럼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햄철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과 근육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고 햄철은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허리 디스크 주변의 염증이 더 심해지고 통증이 오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건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은 맛은 좋지만 나트륨과 화학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발암 위험뿐 아니라 만성 염증과 허리관절, 통증과의 연관성도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무조건 줄일 필요는 없다. 는 의견과 노년기에는 오히려 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많이 먹을수록 통증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농촌 지역의 7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고기를 많이 먹는 그룹은 채소와 생선을 주로 먹는 그룹보다 허리 통증 호소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활동량인데도 음식이 차이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끼니의 고기를 드셨나요? 만약 거의 매일, 그것도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구워 드셨다면 허리 통증의 원인을 이미 드시고 계신 셈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붉은 고기는 주 2회 이하로 줄이세요. 둘째, 대신 생선,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을 늘리세요. 셋째, 고기를 드실 때도 채소를 함께 곁들여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매일 고기를 드셨는데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붉은 고기를 줄이고 생선과 두부 위주로 식단을 바꾸라고 조언했더니 3개월 만에 통증 강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붉은 고기는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과하면 조용히 해칩니다. 허리를 지키려면 적당히, 현명하게 드셔야 합니다. 고기를 줄이는 건 단순히 체중 관리가 아니라 허리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허리를 망치는 붉은 고기의 함정,
이제는 피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양념입니다. 김치, 장아찌, 국, 찌개. 한국인의 밥상에는 늘 짭조름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짠 음식이 허리 통증을 은밀하게 악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 나트륨이 과다하게 쌓입니다. 그러면 체내 수분 균형이 무너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뼈와 근육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경직되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하섭지 이하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섭취량은 무려 11.12에 달합니다. 2배 이상을 먹고 있는 셈이죠.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결국 소금이 우리 허리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을 줄이면 음식 맛이 없어서 영양 섭취가 줄고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그러나 더 많은 연구는 소금 과다 섭취가 고혈압, 골다공증, 만성 통증과 직접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허리 통증은 뼈와 근육이 약해지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금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짠 음식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못해 경련이 잘 생기고 허리, 근육까지 긴장하게 됩니다. 작은 증상이 결국 큰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입소자들의 소금 섭취를 30% 줄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뒤 허리 무릎 통증으로 진통제를 찾는 노인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음식 맛이 싱겁다고 불평하던 분들도 결국 통증이 줄자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김치를 먹더라도 국물을 남기세요. 둘째, 국이나 찌개는 간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셋째, 소금을 줄인 대신 마늘, 양파, 허브 같은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보세요. 제가 진료했던 70세 남성 환자분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된장찌개를 드셨습니다. 짜게 끓여 먹는 습관 때문에 혈압도 높고 허리 통증도 심했죠. 제가 싱겁게 조리하고 채소 양을 늘리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고 허리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착한 조미료 같지만 지나치면 은밀한 공격자가 됩니다. 허리를 무너뜨리고 뼈를 약하게 하고 통증을 키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짠맛을 줄이는 작은 습관이 앞으로 10년을 더 건강하게 걷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은 스트레스 풀려고 한두 잔쯤은 괜찮잖아. 특히 친구 모임, 경로당, 가족 모임에서 술잔은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술은 허리를 무너뜨리는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키우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전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결국 허리 주변의 신경과 근육에도 불씨를 지피게 되죠. 여기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에서 6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조사했는데
술을 매일 2잔 이상 마신 사람들은 허리 통증 발생률이 술을 거의 안 마신 사람들보다 약 2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기분만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허리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되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 일부 연구에서 적당량의 레드와인이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러나 허리 통증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알코올은 신경 전달을 방해해 근육 회복을 늦추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회복 기회를 빼앗습니다. 결국 통증이 만성화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늘 파스를 붙이고 사셨는데 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소주 2-3잔쯤은 괜찮겠지 하고 드셨습니다. 식습관을 바꿔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던 이유가 바로 술이었습니다. 제가 금주를 권했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드시게 했습니다. 4개월 뒤 그분은 진통제를 찾는 날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은 뼈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술을 자주 마시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허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집니다. 단순히 다음날 머리가 아픈 숙취 문제가 아니라 허리 건강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도 술잔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허리에 기름을 붓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술자리를 줄이세요. 둘째, 술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곁들이세요. 셋째, 꼭 마셔야 한다면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안주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술은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허리를 배신합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평생 버텨주기를 바라신다면 술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오늘 밤 술잔 대신 허리의 건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줄 가장 큰 선물입니다.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원에 가도 도무지 낫질 않아요. 파스 붙이고 약 먹어도 잠시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사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염증을 키우고 근육을 약하게 하고 뼈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음식 하나가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살리고 뼈를 단단히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들으신 대로 한 겸 음식은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채소와 과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은 여러분 몸속에서 불씨를 끄고 기둥을 다시 세웁니다. 반대로 설탕, 과도한 고기, 소금, 술은 불을 키워 허리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 즉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위주의 식단을 섭취한 노년층은 허리와 관절 통증이 약 30% 감소했습니다. 반면 서구식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은 그룹은 통증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음식 하나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꾼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식단만으로 만성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식단을 바꾸면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음식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손주를 안아주지도 못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약에 의존하다가 부작용으로 위가 상해 오히려 더 힘들어졌죠.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채소 한 접시 더, 과일 하나 더, 생선 일주일에 2번. 그분은 6개월 만에 진통제를 절반으로 줄였고 손주를 안아들 수 있을 만큼 허리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음식 하나가 제 인생을 다시 주었어요. 여러분, 허리 통증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짠 음식 대신 싱거운 반찬, 술 대신 따뜻한 차, 과자 대신 작은 과일. 이 사소한 선택이 여러분의 허리를 살리고 매일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음식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음식을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그럴 때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가 꾸준히 쌓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첫째, 냉장고 속부터 바꿔보세요. 과자, 탄산음료, 가공육 대신 채소와 과일, 두부와 생선을 채워 넣으세요. 눈에 보이는 음식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둘째, 식탁의 색깔을 바꾸세요. 흰 쌀밥, 짠 국, 기름진 고기만 있는 식탁 대신 빨강, 초록, 보라색 채소가 있는 식탁으로 바꿔보세요. 색깔이 다양할수록 항염 효과가 커지고 허리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해집니다. 셋째, 습관을 바꾸세요. 밥 먹고 난 뒤 달콤한 디저트 대신 사과 한 쪽 혹은 블루베리 몇 알을 드세요. 술자리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은 물로 할게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하루 식단에서 단 10%만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기 실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빵 한 조각을 통곡물로 기름진 안주를 삶은 감자나 채소로 대체한 겁니다. 단 3개월 만에 허리 통증 지수가 평균 20% 줄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을 바꾼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지금 와서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나 연구자들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이는 변화를 가로막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늦게 시작하더라도 변화는 언제나 몸에 나타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79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허리 통증으로 늘 고개를 숙이고 걷던 분이었는데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절반만 드시고 생선을 주 2번 더 드시고 하루에 사과 반 개를 챙기셨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계단을 잡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이 나이에 다시 설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는 단순히 허리를 살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걸음걸이, 표정, 하루의 활력을 모두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보세요. 짠 국을 한 숟갈 덜고 물 한 컵을 더 마시고 과일 한 조각을 더 드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허리를 살리고 통증 없는 내일을 선물할 것입니다. 허리 통증을 막는 건 거창한 수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작은 변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허리 통증을 가볍게 하는 좋은 음식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성분, 단백질의 힘, 좋은 지방의 기적, 그리고 체리와 블루베리 같은 한겸 과일의 달콤한 선물.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허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조용한 의사입니다. 또한 허리를 망가뜨리는 나쁜 음식 3가지도 짚었습니다. 달콤하지만 독이 되는 설탕, 과도한 붉은 고기, 짠 음식과 술. 이들은 여러분 모르게 허리를 공격하고 삶의 질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적이었습니다. 결국 허리 통증은 약이나 수술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식탁 위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허리를 살리고 내일의 걸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이제 늦었어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음식이 달라지고 식탁의 색깔이 변하고 술잔 대신 따뜻한 차가 놓일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허리는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나쁜 걸 주면 아픔으로 답하고 좋은 걸 주면 회복으로 답합니다. 여러분의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드셨습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알아차림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남은 건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짠찌개 국물을 다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밥만 남기시겠습니까? 과자 한 봉지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과 반 개를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허리의 내일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 친구,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없는 삶,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